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2010년 5월 29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 앞서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박태준 기수의 2000승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살아있는 경마의 전설 박태준 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요일 경마를 진행했는데 일요경마는 문세영 기수를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이 문세영 기수죠. 박태준 기수 다음에 당연히 꼽으라 그러면 서울경마장에서 문세영 기수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말머리, 또 엄청난 승률과 복승률, 연승률까지. 그런데 요즘 경마 행보를 보니까 문세영 기수의 입상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난주도 15회 기승을 했는데 그 중에 인기 마필들이 거의 한 9두 정도, 10두에 가까웠는데 3마리밖에 입상을 못했습니다. 우승은 15마리 중에서 한 10마리의 인기마리 기승을 하고 3마리 정도 입상을 했다. 물론 다른 기수로 본다면 그것도 많이 한 겁니다만 문세영 기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저희가 문세영 기수를 바라볼 때로 볼 때는 더 해야 되는 거다. 근간에 계속 졸전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문세영 기수가 안 가서 못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말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세영 기수를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마방이. 제가 몇몇 마방이라고 해서 그 마방까지 오픈하면 또 들고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몇몇 마방들이 어떻게 보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리딩 자키를 앉혀놓고. 제가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집들은 기승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승하라는 거를 좀 물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도 욕을 많이 먹을 거고 경마팬들도 가슴이 많이 상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타는 기수가 일부러 안 갈 일은 전혀 없는 거고 제가 볼 땐 말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말을 또 하루 이틀 상관에 맛을 보내놨다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박태준 기수의 뒤를 잇는 문세영 기수 다시 한번 날아갈 거예요. 잘 뛸 겁니다. 이번 주 타는 거 보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는 좀 틀릴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복병 세력들을 많이 탑니다. 또 이번 주는 인기마도 물론 기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주는 문세영 기수에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주간이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3주 연속 보면은 부진의 늪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상승세의 날개를 피는 그런 주가 되길 기원하면서 일요경마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7두의 접전구도인데 포문을 열었던 문세영 기수 1경주부터 날개를 달아야 되겠죠. 7번 매니 브레이싱이 되겠습니다. 마리수가 7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검사를 평가하거나 또 훈련 내용을 평가해 볼 때 그리고 질주 습성을 평가해 볼 때 모든 면으로 볼 때 7번 매니 브레이싱은 여기서 빠져나갈 군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고 1경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문세영 기수가. 자, 후차권도 작전이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2마리 꺼내놨고요. 한 마주가 2마리 꺼내놨습니다. 1-3이 한 집이고 4-6이 한 마주예요. 그래서 작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차권은 현장에서 배당판 상황하고 그 다음에 마필 평가까지 상태까지 확인을 해서 때리고 받치는 이 막권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환수가 안 나와요. 실은 강력하게 팔려줄 거니까. 그래서 1경주는 문세영 기수를 놓고 칠 생각을 하시고요. 후차권에서 당일날 배당의 흐름 상태를 지켜보고 들어가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2경주입니다. 거리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요.
7번 해피 굿데이에. 그런데 해피 굿데이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말을 보고 잘라드렸던 말인데 3번 트리플 샤이닝이 되겠습니다. 왜 잘랐냐면은 예시장에 나왔는데 말이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배꼬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 부분이 완벽하게 허리에 붙어서 배꼬리 달라붙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 말들이 재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트리플 샤이닝이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하고 틀려요. 말이 틀려졌습니다. 분명히 예시장에서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트리플 샤이닝에 신경을 먼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마 한두를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해피굿 때는 인기마입니다만 관심마 한두 4번 크라운 비보스예요. 이놈은 8월달 경주 때 우승을 차지하고 말 상태가 안 좋아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가 쉬었다가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28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흑기사, 장산제왕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흑기사 1군마예요. 그런 말들과 뛰었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고 그냥 앞에만 붙여서 그냥 말더라 이거죠. 냄새가 좀 납니다. 공백 이후에 나와서 팔리면 메리트가 없습니다만 안 팔린다면 냄새를 좀 맡아줘야죠. 그래서 크라운 비보스. 여기에 혹여 1000m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됐던 안쪽에 이번 스카이 제왕이 앞에 나가는 빵수. 이런 것까지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 경주 관심은 3번 트리플 샤이닝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3경주 13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전장에 처음으로 한번 배팅 강도를 올려보는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으로 보면 당연히 12번 소아라 천왕을 놓고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아라 천왕이 직전 경주 이후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훈련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준철 기수가 기승정지를 당해서 못 타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훈련도 약한 상태에서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로만 보면은 당연히 대가리인데 안에 속을 해부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0위를 놓고 칠 수가 없어요. 10위를 놓고 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거의 종합식 백판급으로 될 수 있는 마필도 제가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말까지 포함해서 배당에 한번 중심 포인트를 놓고 3경주 공략을 할 테니까 배당에 동참을 하십시오. 자, 4경주입니다.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관심 마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7번 천지성공입니다. 지난번에 검령한테 졌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진 게 아니에요. 전개상황으로 진 거지. 검령이 선행에 성공을 해서 페이스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맞다이를 떴다면은 선행을 안 나가고 맞다이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천지성공이 이겼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천지성공을 세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와일드레이크입니다. 지난번에 성광이에 이어서 2착을 했는데 지난주 성광이가 보란듯이 승군전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 말과 거의 대등한 걸음이었다면 역시 연투할 수 있는데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는 이제 뭐 듀엘 폭풍, 그리고 해피투데이, 금소와, 맘마미아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권 세력으로 보일 텐데 듀엘 폭풍도 지난번에 짰던 걸음인지 조윤건 기수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다시 이제 요즘 새벽조교도 전담을 하고 있고 기승도 하고 있습니다. 조윤건 기수는 저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밝게 볼 사이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조윤건 기수를 방송에서 예전에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제가 기수협회까지 가서 갔던 사건이 있는데 물론 저도 방송 중에 잘못한 거죠. 기수를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정계와 인기마에 기승했던 그 정계와 조윤건 기수가 탔던 정계. 그런데 이제 조윤건 기수는 그 말이 원래 그런 말이다. 뭐 내용을 또 들은 즉 그런 내용들이고 또 여태까지 탔던 내용들을 보니까 또 그런 내용도 가만히 되고 그래서 제가 기수협회 가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뭐 사연 이런 사연을 떠나서 군대가 제대해서 왔다면은
더욱더 아주 세찬 말머리로 인기마에 기승해서 인기마들 모두 다 쓸고 기량을 좀 좋게 돋보이는 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듀얼 폭풍을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니겠고 조인공 기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해피투데이도 꾸역꾸역 지금 2번 다 들어왔는데 너무 2번 다 짜고 들어왔어요. 한 타입 쉴타임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듀얼 폭풍보다는 그러니까 듀얼 폭풍이 해피투데이보다는 좀 낫죠. 왜냐면은 해피투데이는 2번을 다 껍데기를 벗겼다는 점이고 금소화가 1200 정도만 되면은 놓고 칠 정도까지 되겠는데 1300이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는 수준 정도. 승군전에 1300 첫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선행 여건이 갖춰진다면 돌방수도 약간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지성공을 놓고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부산 일경주는 우선 관심을 갖는 마필이 2번 마이 앨리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2번의 경주는 3월 6일 날은 나가서는 안 될 상대들하고 나갔고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을 못 나가면서 경합을 해갖고 무너졌던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m 단독 선행이 보장되어 있는 이번 경주에서 못 들어오면 잘못되는 거죠. 당연히 해결을 할 겁니다. 마이 앨리스는 유현병 기수가.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 1번 쇼트스톱도 선임력이 있는 전력이에요. 끈기가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말들 지금 출전하는 말들이 신의 말들이 눈에 확 띄는 말이 없습니다. 메리언 카운티라든지 슈퍼 이글, 그 다음에 광야의 질주 이런 말들이 눈에 확 띄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마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쇼트스톱 같은 경우는 국 4군으로 승군전을 맡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혼합 경주의 경쟁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배당이 나온다. 그럼 지난번에 1400 경주에 나가서 바닥을 쓸어놨던 쇼머스트 고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입구에서 타고 1000m이기 때문에 바닥 칠 일은 없죠. 참고 타면서 한 발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쇼머스트 고원. 지금 오는 걸 보여줘라. 직역을 하면 그러겠죠. 영어가. 쇼머스트 고원. 지금 오는 거를 보여줘라. 이름도 멋있네요. 자, 오경주 갑니다. 1400m. 그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관심마 한두를 소개하는 코너로 가죠. 인기마들은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입상했던 전력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인기마보다는 관심마, 복병마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경주입니다. 3번 스트롱 샤인이 되겠습니다. 금강 바닥을 치다가 지난번에 감량 2점을 바탕으로 지금 지상비행이 이끌고 왔던 레이스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제대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탄력이. 마지막에 뻗어내는 종속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게 보여놓고 다시 바닥으로 숨기는 좀 그림이 안 좋다 이거죠. 게다가 지금 출전하는 인기 마필들이 대부분 지난번에 최선을 다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껍데기 까진 상황이고 지난번에 걸음 변화 보이는 3번 스트롱 샤인이 지난번만큼만 타주면 경쟁력 있는 배당 막건이 된다. 그래서 오경주는 관심마 3번 스트롱 샤인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이번 경주 관심마 한두 설명해드리는 코너로 갑니다. 지금 출전마들이 보면은 믿을 말이 없어요. 이제 올라온 애들이 인기마로 팔릴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추천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5번 동광제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제 복귀 상황으로 레이더망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 말을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되겠다 싶어서 추천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걸음을 뽀롱을 내고 4착에 그쳐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진경기수가 기승했는데 이번에도 진경기수예요. 그리고 동일거리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승군한 말들 이제 애송이들이 올라온 이번 경주에 직전에 보여준 걸음만 보여준다면 역시 경쟁력이 있는 마번이 되겠다. 그래서 부산 이경주 관심마 동광제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5월 29일) 일요일 서울 육경주입니다. 거리 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 하찬이 준비한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메인 육경주는 이번 경주에 올 수밖에 없는 사연
경마는 사연이 묻어 있어야 돼요. 왜 와야 되는지, 왜 추천을 해야 되는지. 그 사연이 있어야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냥 능력이 되니까, 전개가 돼서 그건 들어올 확률이 사연이 있는 말보다 못합니다. 이 말이 왜 지난번에 못 왔는지, 왜 못 들어왔는지, 이번엔 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연이 정확한 마필이 이번 육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만 골라서 때릴 거예요. 그리고 해당 말 한두만 딱 포함시켜서 3두의 마필로 이번 육경주를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바람 불 말들도 있어요. 뭐 안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바람 부는 말들은 제껴내고 정확한 사연을 갖고 때려야 될 말들로만 3마리 압축을 해서 공략을 들어갈 테니까 육경주 허천진과 함께 하시면서 최대 메인 승부경주 좋은 적중의 맛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상경주입니다. 거리 1400m, 국 5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부산 상경주 또한 관심마 한두를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방송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할 때 공지를 해드렸죠. 지금 제주 경마는 제주 개건 해설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사고 위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 부산은 제가 혼자 지금 단독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 보강, 그 다음에 또 인터뷰 내용 보강을 또 위해서 성원 위원, 지금 다른 방송을 하고 있던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으로 영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6월 첫째 주 방송부터는 성원 위원이 저랑 방송을 찍는데, 성원 의원이 지금 부산하고 서울 2원 개건 해설로 활동하고 있고 또 2원 기자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인터뷰 내용, 또 서울 인터뷰 내용, 이런 정보들이 저희 위님 방송을 통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이 될 거예요. 생생하게 인터뷰 받은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더 보강된다면은 아무래도 더 질 좋은 방송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혼자 진행하기 좀 빡빡합니다, 사실. 혼자 진행해서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하루에 찍는데 이거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제 쉬지 않고 다 얘기를 하려면 목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조금 여유가 생길 거예요, 허찬진이가. 자, 상경주 관심마 7번 우승 최고를 추천드립니다. 지난번 또 들어오겠냐? 그래서 꺾었는데 또 들어올 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힘이 지금 찬 거죠. 훈련 때 내용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좋고 탄력도 좋고, 지난번에 코트윙이 끌고 왔던 레이스한테 소리처한테도 목으로 졌는데 이번에는 그때하고 상황이 틀려집니다. 부담 중요한 면으로 볼 때도 이점이 더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마방의 승부의지. 지금 9번 강호드림하고 2마리 같이 꺼내놓고 있고, 훈련 내용 또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좋고, 그러면 직선에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세력으로는 우승 최고 쪽에 점수를 준다. 상경주 관심마 우승 최고를 추천드립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 국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가 5번 주얼리파크, 그리고 시대의 여왕, 그 다음에 12번 가이아 썬더, 그 다음에 승군전 맡고 있는 10번 카원까지 4두의 압축 구도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지난번에는 주얼리파크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교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말이 다리 쪽이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선행을 나가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1200입니다. 지난번보다 거리가 더 줄었어요. 앞장은 당연히 깔 거고. 시대의 여왕하고 2마리를 평가한다면은 오히려 주얼리파크 쪽에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놓고 칠 말은 5가 아니죠. 외곽에 있는 가이아 썬더입니다. 뭐 근성이 지난번에도 앞에 붙여서 올라오는 근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동천의 가이가 잘 뛴 거지 얘가 못 뛴 게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놓고 칠 말은 12번 가이아 썬더를 놓고 쳐야 되겠고, 주얼리파크나 시대의 여왕을 평가해 보면은 시대의 여왕 쪽이 주얼리파크한테 밀린다. 그리고 만에 하나 주얼리파크가 압박되는 구도에서 시대의 여왕까지 동반해서 압박을 해서 만에 하나 앞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승군전은 맞았습니다만 카원의 추진력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7경주가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29일)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그리고 1200 국 4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허찬진이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에 놓고 칠 경주가 아니에요. 인기마를 놓고 칠 경주가 아닙니다. 역시 아까 서울 경마 메인 때, 최대 메인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왜 지난번에 못 왔는지 그런 사연이 있는 말이 이번 부산 경주에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놓고 칠 거예요. 당연히 복병마로 먼저 중배당으로 원투를 때립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로 때릴 경주가 아니에요. 인기마들은 잘하면은 뭐 거의 인기 1, 2권에 한 마리가 잘라질 거고 3, 4위권도 한 마리가 잘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은 지금 도려내려고 제가 먼저 눈을 부르키고 있고 인기마처럼 때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수는 보장돼 있는 경주입니다. 사연 있는 말을 놓고 칩니다. 여기에 인기마 불안한 놈 잘라내고 중배당 막관에 포커스 맞춰서 한 방 때리고 배당마 엮는 조합으로 부산 경마 4경주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인기마 빌드 접전 구도인데 4번 플리드 비체, 7번 이광사석, 9번 참마, 여기에 10번 대왕신까지 넓게 볼 수 있고 인기마로 따진다면 참마, 이광사석, 플리드 비체입니다. 제가 참마는 지난번에 상태가 안 좋아도 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부중이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코를 파는 전개로 왔는데 이번엔 부중이 늘고 전개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광사석도 직전보다 상대들이 강해졌고. 자, 4번 플리트 비체를 한 번 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얘가 지난번에 들어와서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어떤 놈을 이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록이란 마필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선행 가서 이긴 게 아니고 따라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플리트 비체의 걸음 신장세를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본다면은 4를 먼저 보고 공략을 들어가야 될 경주가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800, 국 3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역시 관심마 한두를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입상했던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역시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입상한 말 중에 관심마 7번 바운드 명운이 되겠습니다. 4군에서 3군으로 승부한 지난 승군전 경기에서 퀸츠하츠하고 6마신 차이로 났기 때문에 좀 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경주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은 페이스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퀸츠하츠가 아예 때려먹으려고 작정을 했던 경주예요. 그래서 거의 도주성으로 레이스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바운드 명운이 늦게 올라와서 2착을 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도주를 이끌어갈 말이 없습니다. 바운드 명운이 언제든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뭐 취입이 아니죠. 또 앞에다 붙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왜냐면 나머지 말들은 다 껍데기를 짜냈기 때문에 바운드 명운의 예전의 걸음이라면은 이제 그 예전의 걸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1800도 바운드 명운이 소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운드 명운 쪽에 점수를 주는 경주,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 2000m 호남 오픈 YTM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상 경주는 부담 중량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지금 마령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번 미소왕자하고 광복 70만 53을 달고 나머지는 다 59를 달았어요. 그래서 2번, 4번의 눈을 혹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광복 70은 안 봅니다. 왜냐면은 광복 70하고 미소왕자 두 마리가 있는데 문세윤 기수가 미소왕자에 기승했다고 그러면은 광복 70은 껍데기가 까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두 마리 가운데서는 미소왕자를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미소왕자는 지난번에 그 걸음을 보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3착을 했는데 뭔가 다음 수순을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다면 2번 쪽이 더 점수가 되겠고요. 역시 2000m니까 직선에서 한 발을 쓴다 그러면은 59를 다룬 애들 중에서는 3번 당산대엽이 지난번에 외측으로 삐져서 펜스에 붙이는 바람에 못 들어왔는데 삐지지만 않았으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때 탄력이라면 뭐 2000m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승부를 못 갔던 말이 1번 더센 챔프입니다. 물론 훈련 강도는 강하진 않아요. 직전하고 비슷한데 내용인즉슨 지난번에 이 경주 때문에 들어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현장에서 한 마리 정도 신경을 쓰겠고요. 일단은 문세영은 2번 미소왕자 쪽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탄 거고, 그 다음에 3번 당산대협하고 더센 챔프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안쪽에서 1, 2, 3 코너 안에서 1, 2, 3 안에서 상황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서 YTML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거리 1400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신경 써야 될 마필은 8번 돌아온 포경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승군전도 승군전이고 뭐 큰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만 보는, 전개 상황으로 볼 때도 승부보다는 간만 보는 그런 전개를 펼쳤습니다. 중후미권에 있다가 중위권 외선을 돌면서 살짝 얼굴만 비춰주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뭐 1400경주 게다가 뭐 아이언트레인이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뭐 탄력이 뭐 차이가 엄격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돌아온 포경선이 이번에는 본인 몫을 차질 그런 마필이 되겠고, 또 19조 말이 나오죠. 부호가. 어쨌거나 프로네이스하고 지난번에 착차가 없이 프로네이스의 걸음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전개는 부호가 좋습니다. 프로네이스도 뭐 뚝심으로 발휘할 전력이고, 그 다음에 조교를 또 아주 빡세게 한 놈 한두는 미스터 카이저예요. 엄청나게 갈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또 퀸츠아츠가 이번에도 역시 선행을 이끌고 나갈 텐데, 도주로 이끌고 나갈 텐데, 5번, 6번, 7번, 9번까지 후차권에 보이는 전력들이에요. 근데 저는 돌아온 포경선을 놓고 칠 겁니다. 놓고 칠 거고, 당일날 배당판의 흐름을 좀 잘 읽고 들어갈 경주예요. 그래서 프로네이스가 팔리면은 부호의 손을 잡아줄 거고, 부호가 팔리면은 프로네이스를 신경 쓸 거고, 그런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면은 두 마리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9조 또 배당판 상황도 또 보여질 거고, 그래서 배당은 미스터 카이저가 되겠고, 그 정도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준메인 승부로 들어갈 거예요. 후반장 1700 2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혼전 구도입니다. 혼전 구도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역시 축으로 놀 말이 한두도 안 보이는 아주 극혼전세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0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딱 찍어놓은 마필이 있어요. 타는 거 딱 보고서 너는 다음번에는 편성만 만만하면 그냥 놓고 치겠다라고 얘기한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혼전 경주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축을 세워놓을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배당을 노리고 찍어 먹을 경주가 10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준메인으로 들어갈 경주 10경주입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400 3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관심마 두 마리는 인기마로 대두될 전력이에요. 3번 창세죠. 지난번에 선행 안 나가고 의도적으로 옆에 비벼대면서 그렇게 타면 당연히 3착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착을 했다는 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호위무사, 지난번에 제가 제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바의 골드웨이브로 얘를, 호위무사를 잘라내고 공략했던 이유는 당연히 기수 몫이 클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잘 못 끌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확히 못 끌면서 오히려 말한테 끌리면서 경기를 망쳐버렸는데, 신영철 기수는 악의 힘이 좋기 때문에 참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말이 되겠고, 싱그러운 몸은 제가 지난번이 마지막 추천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이 이 말의 최선이에요. 승군전은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좋은 인연도 안쪽으로 기대고, 나머지 말들 될 말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점핑했던 2번 더블 럭키라든지, 그 다음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 7번 랩서디 2나 7이 대한 말들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 창세 11번 호위무사 쪽을 먼저 보고 있고, 그 다음을 2나 7 쪽으로 본다는 점으로 마무리까지 해결해드립니다. 자, 후찬진이는 월말 경마 대승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필 상태, 그다음에 승부의지 전부 플러스 시켜서 최선의 마번, 그다음에 최대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